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전쟁의 휴전 합의를 중국이 위반했다고 주장하자 중국 또한 반발하며 관세 전쟁의 재점화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미중 양국이 도출한 관세 전쟁의 휴전 합의를 중국이 어겼다고 발언하자 중국은 합의를 어긴 것은 오히려 미국이라고 반발했습니다. CBS에 따르면 무역 합의 위반 문제의 파장이 커지자 미중 정상이 조만간 통화를 통해 무역 논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우리 시장은 내일 대선이 예정돼 있고 미중 관세 전쟁의 추이를 좀 더 지켜보는 분위기 속에서 관망세가 이어졌습니다. 미중 관세 전쟁의 휴전 동안 글로벌 해운 운임이 급등했던 HMM 등 해운주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0.05% 오른 2698포인트 선에서 머물렀고 코스닥은 0.81% 오른 740포인트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두고 대선 후보들과 관련된 종목들이 모두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책주인 지역화폐주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대선 후보들과 인연이 닿는 후보 관련주는 모두 주가가 급락했지만 대선 후보의 정책 공약주인 지역화폐주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이재명, 김문수 대선 후보의 후보 테마주인 상지건설과 평화홀딩스 등 후보 테마주가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당선 결과와는 상관없이 재료를 소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정책 테마주는 아직 기대를 받고 있다며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역화폐 발행 확대 방침을 강조하며 지역화폐주에 대한 관심이 쏠렸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에 웹캐시가 21% 넘게 급등했고 유라클이 상한가를 기록하며 지역화폐주의 주가가 전체적으로 급등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는 4일부터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뒤 철강주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외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에서 50%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국내 철강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관세가 50%로 최종 확정될 경우 미국 내 업체보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 미국 수출에 차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주요 수출국인 미국에서의 관세 인상 가능성에 국내 철강업계와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포스코홀딩스의 주가는 2.4% 하락한 24만 4천 원에 현대제철 또한 2% 넘게 떨어지며 장을 마쳤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가 블랙핑크 복귀라는 실적 개선 기대감을 얻고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가 블랙핑크의 복귀와 베이비몬스터 등 주요 아티스트들의 활동이 본격화되며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블랙핑크의 경우 하반기 공연 일정이 공개된 가운데 모객수 기준으로 이미 시장 기대치인 180만 명을 웃돌았다고 분석했습니다. 내년 1분기 일정과 앙코르 공연이 추가 발표될 경우 누적 모객수는 250만 명을 넘어설 것이라고 전했고 베이비몬스터 또한 기대를 웃도는 성장세를 지속 중이라며 하반기에는 미니 앨범 발매와 대규모 월드 투어도 예정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러 호재 속의 YG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6.17% 오른 8만 6천 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포트폴리오를 업시켜주는 데일리 마켓업. 안녕하세요, 김주영입니다. 오늘 6월의 첫 거래일 마감을 했습니다. 내일 대선을 앞두고 국내 증시는 하루 쉬어갈 텐데요. 6월에 대한 방향성 아직은 모르겠다라는 심리에서 관망세가 좀 유지되는 흐름이었지만 그래도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 부분은 참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수 마감 어떻게 했는지 같이 한번 정리해 보시죠. 먼저 코스피부터 살펴보시면요. 오늘 오전장에서는 2719선을 복귀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약보합으로 좀 전환했던 모습들 확인이 됐었고요. 그렇지만 오후장 들어서 다시 한번 올라오면서 오늘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나왔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살펴보시면 오늘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전장에서는 약보합 전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승폭 계속해서 키워나가면서 오늘 고점 부근에서 마감했던 모습이고요. 740선을 지지해내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급 동향 어떻게 이어졌는지도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 2,400억 원 팔아냈고요. 오늘 외국인 같은 경우 1,200억 원 담아내면서 특히나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투톱의 매수 흐름이 들어왔던 모습까지 확인이 됐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도 같이 짚어보시면은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눈에 띕니다. 특히나 외국인 같은 경우 1,100억 원 그래도 담아냈던 모습이고요. 기관 같은 경우 오전장에서는 매도 포지션을 잡기도 했었는데 이내 매수로 좀 전환하는 모습들 그리고 또 오후장 들어서 소폭이나마 좀 상승폭이 올라갔던 모습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매매 동향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먼저 첫 번째는 웹툰주로 가져봤습니다. 오늘 네이버 웹툰이 넷플릭스의 날개를 달 수 있을까라는 기대감들이 시장의 지배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웹툰 관련주들의 강세가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5일에 이 넷플릭스 측에서 네이버를 초청을 했고 그래서 경영진들, 넷플릭스 경영진과 네이버 대표가 만난다라는 이야기들이 시장의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던 건데요. 그런데 이런 협력 같은 경우는 이미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어 왔던 겁니다. 이미 긴밀한 관계를 좀 구축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 넷플릭스 콘텐츠 중에서 뭐 스위트홈, 중증 외상센터 이런 콘텐츠들이 굉장히 흥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IP 같은 경우는 네이버 웹툰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이버 웹툰의 인기작을 이렇게 넷플릭스 시리즈로 만들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다라는 것들을 체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또 이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는 네이버와 또 넷플릭스인데요. 제가 여기 이렇게 이미지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 네넷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네이버와 넷플릭스의 멤버십입니다. 네이버의 멤버십을 구독을 하면 넷플릭스의 이용권을 주는 혜택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를 통해서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신규 가입자가 1.5배 증가를 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넷플릭스 역시나 지난해 6월 이후에 활성 이용자가 400만 명 증가했다라면서 서로 좀 시너지 효과를 보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넷플릭스와 네이버의 협력 어떤 부분들에서 좀 강화가 될까요? 사실 우리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이 넷플릭스 영상 콘텐츠를 주로 소비하고 있는데 넷플릭스에서는 게임 콘텐츠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징어 게임 굉장히 흥행을 했는데 모바일 게임으로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웹툰 서비스를 좀 제공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붙고 있습니다. 5일 이 네이버를 초청을 하면서 여기에는 이 네이버 웹툰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웹툰 엔터테인먼트 대표도 함께한다라는 소식에 그런 기대감들을 더 받아가고 있는 거고요. 이 두 기업이 협력을 하게 되면은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네이버가 다양한 IP를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시너지 효과를 가져갈 수가 있고 네이버도 이 넷플릭스의 글로벌 유통망을 좀 이용할 수 있다. 더 많은 기회들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기대감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네이버 이를 통해서 북미 사업 영역을 좀 확대해 나가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뭐 C2C라던가 스타트업 투자 같은 부분까지도 좀 확대한다라는 소식들 전해졌으니까요. 앞으로 네이버의 행보도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오늘 강했던 웹툰은 그럼 어떻게 마감했는지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죠. 네, 웹툰 관련주들 오늘 미스터블루 같은 경우 18%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또 핑거스토리 6%, 와이랩 5%, 또 DNC 미디어도 키다리 스튜디오도 역시 빨간불 켜내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웹툰주들은 강했던 모습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미스터블루가 가장 강하게 움직였는데 앞으로 웹툰주들 협력을 해나간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만큼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지 이어지는 마켓업 시간에서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슈도 같이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인공지능 관련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좀 강했던 섹터라고 하면 화장품인데요. 반도체 화장품이었는데 이 매출 미국의 대상으로 해서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한 8% 넘는 급감을 보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화장품이라던가 식품 같은 K소비재는 수출 호실적을 기록했다라는 평가에 오늘 강한 상승 탄력을 좀 받아갔던 모습이고요. 그리고 역시나 반도체도 수출 호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5월 중에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역시나 AI에 대한 수요는 견조하구나라고 확인을 해봤던 시간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AI에 대한 수요는 결국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으로 좀 살펴보면은 인공지능 관련한 정책들 굉장히 많이 내놨습니다. 인공지능 100조 시대를 만들겠다라고도 이야기를 했고 자유시장 활성화라던가 또 인공지능 대전환을 추진하겠다라는 여러 가지 공약들을 내세웠고요. 또 민주당 측에서는 AI 3강으로까지 올라가겠다라는 목표들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정책적인 기대감은 어떤 부분에서 좀 짚어볼까라고 같이 정리를 해보면은요. 유안타증권에서 이 솔트룩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매출의 65%가 정부의 사업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정부 사업이 더 활성화가 된다면 이런 수주를 통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정부가 지금 현행에서 공공 AI 도입을 하고 있는 게 24% 정도의 비율에 해당하고 있는데 2030년까지는 95%로 늘리겠다고 한 만큼 정책적인 기대감이 결국 AI 소프트웨어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 라는 기대감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삼성 측에서 오늘 AI 관련한 소식도 나왔습니다. 갤럭시 S26에 이 퍼블렉서티 AI를 도입하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졌는데요. 그간 구글과만 의존하고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었는데 다른 AI를 사용하겠다라는 거는 결국 다른 AI 소프트 기업들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인공지능 관련주들 어떻게 움직임 나왔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솔트룩스가 오늘 강하게 움직임 나왔습니다. 오늘 12% 가까이 강세 흐름 이어갔고요. 플레이토 같은 경우 9%대, 코난테크놀로지, 한글과 컴퓨터, 폴라리스 AI까지 일제 빨간불 켰던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내일 대선 이후에 이런 정책적인 영향으로 AI에 대해서 기대감을 가져봐야 될지 이어지는 시간에서 한번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지는 시간은 이시우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6월 이후의 시장 방향성 한번 같이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켓업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이시우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식으로 시장의 트렌드를 말씀드리는 이데일리온 이시우 파트너입니다. 오늘 시간에도 시장에서 좀 빠르게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찾을 수 있는 기법과 해당 기법에 적용되는 종목들 3가지 선별해서 가지고 나왔으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내일 시장이 쉬어가다 보니까 좀 관망 흐름도 나왔던 것 같은데 대선 이후에는 진짜 어떤 섹터를 좀 봐야 될까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 파트너님이 이슈 가져와 주셨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내넷으로 재미 본 넷플릭스, K-웹툰 지배할까? 네, 오늘 웹툰주들이 정말 강했습니다. 좀 간만에 튀어오른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드는데 오늘 이제 네이버와 또 넷플릭스의 협력 소식이 전해지면서 영향을 받아갔죠. 이 부분 앞으로 이제 협력 소식이 계속 나올 텐데 좀 긍정적으로 보면 될까요? 자, 일단은 오늘 뭐 네이버와 넷플릭스의 이제 협력 관계 지난해 11월부터 해서 일단 내넷이라는 뭐 아무래도 멤버십을 시작으로 두 회사 사이에 이제 협력 관계가 강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번에 뭐 네이버 대표와 넷플릭스 경영진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북미 콘텐츠 산업의 협력을 추가적으로 논의하겠다라는 이슈가 발표되면서 상승세를 보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과거부터 이제 국내 웹툰을 이용한 드라마라든가 영화 등 제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요번 같은 경우는 이제 넷플릭스 모바일에서 기존의 뭐 게임을 이용할 수도 있도록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웹툰도 같이 볼 수 있도록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을까 싶으면서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웹툰 관련된 종목들이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상승을 위해서는 조금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단기적 상승 이후에는 좀 횡보하다가 추가적인 상승으로 전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만큼 단기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은 좀 수익을 챙기는 전략으로 진행을 하시고 조금은 긴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 오늘 시세가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하시는 걸 좀 추천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조금은 긴 호흡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종목들은 어떤 것들 살펴봐야 할지 같이 정리해 보시죠. 네, 핑거스토리와 미스터블루 가져와 주셨습니다. 오늘 웹툰주들 강세 흐름 이어가는 와중에서도 두 종목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핑거스토리와 오늘 가장 급등세를 보였던 미스터블루 이렇게 두 종목 가져주셨는데요. 두 종목 조금 어떤 포인트에서 각각 짚어보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네이버 웹툰 관련주, 네이버 웹툰은 이제 미국에 상장을 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실질적으로 네이버 웹툰 관련주가 네이버밖에 없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네이버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애니메이션 제작이라든가 컨텐츠를 제작하는 회사들 위주의 움직임이 나왔고요. 특히나 뭐 와이렉 같은 경우는 뭐 네이버 웹툰이 이제 2대 주주로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수급이 약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웹툰 관련주 중에서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꼽아서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핑거스토리와 미스터블루가 아닌가 싶어서 일단 두 종목으로도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제 핑거스토리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매출이라든가 수익성이 다소 좀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요. 매출 증가와 수익성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추가적인 상승, 최근 들어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아직까지는 추세 전환을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3,500원 부근을 확실하게 돌파를 해줘야지만 추세 전환이거든요. 오늘장 역시 마찬가지로 상승 시도가 나왔지만 거래량, 수급은 들어왔는데 차익 실현 물량 그리고 윗상단에서 물려있는 물량들이 나오면서 5장 들어서는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한 흐름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2,500원 부근을 이탈하게 되면 손절가까지는 좀 잡고 보셔야 되고요. 혹시나 이번 주 안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3,500원 목표로 단기적인 관점으로 진행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00원 돌파하면 추가적 상승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웹툰 관련주들이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상승 시도로 전환이 되지 못하고 있고 시도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만큼 짧은 호흡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미스터 블루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올해 4월부터 해서 꾸준히 수급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지금 52주 최고점 부근을 돌파 시도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바닥 구간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해당 종목도 뭐 콘텐츠 제작 회사이긴 하지만 다만 아직까지도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떤 회사든지 수익을 내는 걸 목표로 해야 되고 수익을 못 내는 회사, 특히나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긴 관점보다는 좀 짧은 단기적 관점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1,800원 돌파하게 되면 짧게 2,200원 부근 목표가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단기적으로 최근 들어서 강한 수급 이후에 상승으로 추세 전환 시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으로는 매수 타점 잡아보시는 것도 유효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확실히 두 종목 모두 오늘 급등 이후에 윗꼬리가 좀 달린 만큼 단기적으로 좀 접근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흑자를 하나는 기록을 하고 있고 하나는 영업이익이 아직은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데 두 종목 중에 우리 파트너님은 어떤 거를 픽으로 꼽아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핑거 스토리를 먼저 이제 좀 살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 오늘 단기적 고점 부근에서 부딪혔고 내일장 혹시나 조정을 받으면은 좀 추가적인 급락 위험도 있기 때문에 다시금 상승 초입 부분까지 밀린 상황인 핑거 스토리 내일장 혹시나 2,500원 부근 지지를 받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단기적으로 한 번 더 이제 슈팅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위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 목표가 3,500원 부근 설정하셔서 대응하시면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3,500원을 기준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전략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이슈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세 불확실성 재점화, 대선 이유는 AI다? 네, 관세에 다시 좀 불확실성이 제기가 됐죠. 이 무풍지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중에 하나는 또 인공지능이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 대선 정책들 이런 모멘텀도 더해지면서 계속해서 기대감을 갖는 모습인데 파트너님 이런 관점에서 짚어보면 맞을까요? 일단 뭐 관세 우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시장에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과거에 대선 이후에는 보통 좀 짧은 기간 동안 조정 이후에 다시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대부분이었다. 그런 만큼 이번 대선 때에도 역시나 좀 시장이 좀 물렸다가 갈 수 있다라는 점 좀 참고하시고요. 특히나 코스피가 오늘 2,700선을 돌파 시도가 나왔지만 돌파는 못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라는 건 내일장 혹시나 돌파가 나오면은 이제 시장이 상승으로 전환 가능성이 있지만 만약에 내일 부딪히는 흐름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만큼 단기적 저항대에 있는 시장에 있고 그런 만큼 추가적으로 정책 테마주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차익 실현 을 이제 목표로다가 세우시고 차후에 상승할 만한 종목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당연히 이제 AI 테마가 상승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상승했던 원전 관련 테마도 역시 마찬가지로 AI를 이용하는 이제 AI 시대를 맞아서 데이터 센터를 운용을 해야 되고 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전력이 소모가 됩니다. 그런 만큼 원전이 AI 관련주로도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금 AI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그다음에 전력, 원전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계속 돌아가는 과정이고 그중에서 다시 AI로 지금 수급이 붙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해당 관련주들 두 종목 좀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올 만한 종목으로 뽑아왔습니다.
네, 사실 AI도 계속해서 기대감을 모아갔었기 때문에 지금 단기에는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선이 끝나고 나면 이 어느 정도 차익 실현이 좀 나오고 그러면 조정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 가져와 주셨는지 같이 확인해 보시죠. 네, 유라클, 이스트소프트 두 종목 가져와 주셨습니다. 네, 유라크가 이스트소프트 두 종목인데요. 어떤 포인트에서 좀 짚어보면 좋을지 바로 여쭤볼게요. 네, 일단 유라클 같은 경우는 뭐 지역 화폐 관련주로도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물론 이런 정책 테마주로도 움직임이 나오는 종목이긴 하지만 원래는 이제 AI 관련돼서 주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특히나 LG AI 전담팀인 LG AI 연구원이 이제 엔비디아와 함께 암 진단용 AI 모델을 공급하기로 했다라면서 일단 상승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유라클에서 이제 유라클과 그다음에 LG AI 연구원과 협력 관계로다가 만든 이제 엑사원 패스라는 AI 프로그램을 이제 공급하기로 하면서 관련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성능이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라고 발표까지 하면서 오늘장 상한가를 기록을 하지 않았나 싶고요. 당연히 오늘장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내일장 장 초반에 추가적인 급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의료용 AI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는 실생활에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매출이라든가 수익성이 계속해서 좀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주가 역시도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단기적 목표는 한 3만 원 정도 잡고는 단기적으로 충분히 추가적인 타점을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유라클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유라클과 이스트소프트 짚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두 종목 모두 좀 단기적으로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어떤 종목이 조금 더 상승 추세를 가져갈 수 있을지 우리 파트너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유라클도 좋은 종목이고 이스트소프트도 좋은 종목이긴 하지만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는 단기간 뭐 페르소닷 AI가 20만 가입자를 기록을 하면서 유료화 전환을 시도 중입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매출로 이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장 시장 AI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온 유라클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이고요. 만약에 내일장 상승을 추가적으로 해서 뭐 상한가를 간다라고 하면 잡기가 어렵겠지만 그게 아니고 25,000원 위에서 움직임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단기적 눌림 구간에 매수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내일 만약 25,000원 아래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2만 원 부근 지지라인 확인하시고 매수 타점을 잡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내일 장 초반의 움직임에 따라서 좀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만큼 단기적 목표가는 일단 3만 원 그 이상도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한 종목이다. 특히나 이렇게 신규 상장 종목, 작년에 이제 상장한 종목이기 때문에 지지와 저항이 얇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상승 방향으로 타면은 추가적인 폭등 가능성도 열려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내일 장 초반에 좀 대응하시면 좋은 수익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유라클 꼽아주셨고요. 25,000원을 기준으로 해서 목표가는 3만 원 한번 전략 챙겨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인공지능부터 웹툰, 사실 단기적인 호흡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나는 매도 전략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이슈 파트너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가까이 되시면은요.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이 링크 통해서 접속하시면 우리 이슈 파트너와 함께할 수 있는 교육방 뜨니까요. 여기서 이 시장의 트렌드라던가 이런 종목의 단기적인 전략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나는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이슈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또 함께하는 방법들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어서 넥스트레이드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빨간불 켰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역시나 이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고요. 1.2%대 강세, 1.4%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왔다는 점은 확인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합권, LG에너지솔루션 파란불 켜고 있고 오늘 조선과 방산도 흐름 좋았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5%대 강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흐름이 강하지는 않았는데 알테오젠 같은 경우 6% 넘는 급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키트로다 SC 이 특허 소송에서 좀 이 우려가 해소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이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밖에 2차 전지부터 HLB, 팩트로는 일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넥스트레이드까지 살펴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이어서 이시우 파트너의 비법 강의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ETF 시장 수익률 1위는 방산 테마가 차지했다. 지정학적 요인과 함께 수출이 급증하는 방위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성장세가 가속화됐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9일 기준 시가총액 40조 5,217억 원을 기록하며 현대차의 시가총액을 넘어서기도 했다. 자금 유입 측면에서는 불확실성을 피해 당이 안정 수익을 추구하는 파킹형 상품의 수요가 대거 몰렸다. 미국 관세 이슈 등으로 증시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정성과 유동성이 높은 파킹형 ETF에 대한 투자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 1일 코스콤 ETF 체크에 따르면 올해 1월 초부터 5월 30일까지 수익률 기준으로 플러스 K방산이 1위를 기록했고 타이거 K방산앤누주가 뒤를 이었다. 이 밖에도 5위까지 모두 방산 관련 ETF가 차지했다. 자, 이제 시장 2,700포인트를 다시 넘어서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넘어서진 못했지만 본격적인 상승 전에 단기적으로 종목들을 빠르게 수익을 내서 자산을 빠르게 불릴 수 있도록 이런 기법, 어떤 기법이냐? 깃발 매매 기법을 오늘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깃발 매매 기법이 뭐냐? 그러면은 알아볼 텐데요. 먼저 수급, 뭐예요? 어떤 종목으로 돈이 들어온 종목을 지지선을 활용해서 단기적 눌림 구간에 공략하는 매매 기법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눌림 구간, 그러니까 상승 추세 중에 단기적 눌림 구간에 공략을 하기 때문에 빠르게 상승이 나오고 그만큼 자금 회전이 빠르게 진행 가능하다. 자, 그럼 깃발 매매 기법의 특징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대세 상승, 그러니까 종목이 본격적인 상승을 시작할 때 초입 부분과 그리고 중간중간 급등 중간에 포착이 됩니다. 그런 만큼 한 종목으로도 여러 번 수익을 빠르게 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특징이 뭐냐?
그 앞서 보시면은 상승 중간중간에 말씀드린 대로 깃발 모양으로 상승이 나오고 깃발이 세워지는 모습 보이실 건데 이런 단기적 눌림 구간을 이용한 기법이다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세력의 영역 표시다라는 건데 이건 쉽게 설명드려서 어떤 종목으로 돈이 들어왔을 때는 거래량과 거래대금으로 표시가 된다. 이렇게 돈이 들어오고 세력이 매수를 진행한다라는 걸 눈으로 알 수가 있죠. 뭐 캔들이라든가 이런 건 속일 수 있지만 거래량, 거래대금은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래량, 거래대금을 이용해서 매수 타점을 잡고 상승 초입 구간에 매수 타점을 잡기 때문에 빠르게 그리고 크게 상승이 나온다. 자, 마지막 특징은 깃발 모양. 에 따라서 상승률과 상승 시기가 달라진다라는 점인데 삼각 깃발도 있고 사각 깃발도 있고 좀 긴 깃발도 있죠. 이런 깃발 모양에 따라서 빠르게 상승이 나오냐 아니면은 길게 오랜 기간 상승이 나오냐 다른데요. 보시면은 상승 이후에 일정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이런 깃발 모양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런 깃발 모양을 세우면서 계단식으로 상승을 하는데 이런 종목들은 대부분 대형주가 좀 이런 모습을 많이 보이고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상승 이후에 일주일 혹은 3일 이렇게 짧은 구간만 상승이 나오고 나서 횡보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이 빠르게 나오는 종목들은 중소형주 위주로 이런 상승이 나오고 이렇게 갑자기 뭐 30%, 50% 상한가를 기록하기로 하는 등 짧게 빠른 폭등이 나온다라는 점이 좀 다르다. 이렇게 세 가지만 알면 그래도 깃발 매매 기법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구나 알 수가 있고요. 딱 세 가지 공식만 알면 누구나 쉽게 단기 기법인 깃발 매매 기법을 실전에 적용이 가능하다. 가장 첫 번째로 깃대가 양봉, 그러니까 빨강색으로 마감을 한다. 양봉이 뭐냐면은 오늘 시초가보다 종가가 높게 형성이 되면서 이렇게 빨강색의 봉이 생기는데 이런 식으로 깃대가 세워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주가가 일정 구간 지지가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뭐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양봉으로 깃대가 세워지고 일정 구간 어디? 봉 중간쯤에서 지지받고 상승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 위에서 상승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하단 부분에서 누군가 주가를 계속해서 매수하면서 추가적인 조정 없이 지지를 받고 다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줘야지만 깃발 매매 기법이 적용된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전일 대비, 그러니까 오늘 거래량이 어제보다 5배 이상 나와줘야 된다. 어떤 종목으로? 돈이 들어온 종목을 찾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가지만 알면 누구나 깃발 매매 기법 적용 가능하고 차트로 보면 조금 더 쉽게 저게 깃발이구나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자, 일단 최근 들어서도 움직임이 나오곤 있지만 앞서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움직임이 났던 SG라는 종목인데요. 자, 장대 양봉. 보시면은 빨강색으로 깃대가 세워졌죠. 그리고 나서 일정 구간 1,800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깃발을 세웠습니다. 짧게 깃발을 세우고 나서 거래량, 거래대금이 어제보다 5배 이상 나온 거 눈으로 보이시죠? 요게 이제 깃발 매매 기법의 전형적인 모습이고요.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면서 100%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중간중간에 역시나 깃발이 적용되는 모습도 보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한번 수익을 실현하고 다시 조정 나올 때 다시 매수 타점을 좀 잡아볼 수가 있다. 자, 다음 종목은 제일일렉트릭이라는 종목인데 앞서서의 SG 같은 경우는 이 상단에서 지지를 받았는데 제일일렉트릭은 전력 관련주 그리고 데이터 센터 관련주 대장주로 움직임이 나왔지만 자, 보시면은 이 깃대 중간 부분에서 지지를 받았죠. 그리고 나서 거래량 거래대금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몸통의 중간 부분에서 지지를 받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계단식 상승이 나온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오랜 기간 길게 상승이 나오면서 이렇게 120% 상승이 나온다.
깃발 모양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라는 점 참고하셔서 보시고요. 휴젤이라는 종목은 보톡스 관련주로 이제 최근까지도 상승 추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양봉 깃대가 세워지고 거래량 거래대금이 5배 이상 나오고 나서 일정 구간에서 지지받고 상승이 나옵니다. 어떻게 계단식으로 190% 상승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펩트론이라는 종목은 보시면은 역시나 거래대금 나오고 깃발이 세워졌는데 어떻게 세워졌어요? 예, 요 몸통 상단에서 세워졌죠. 그렇다라는 거는 짧게 빠르게 폭등이 나온다. 여기 보시면은 빠르게 폭등 이후에 조정을 받고 다시금 재차 상승이 나오면서 1200% 이런 급등이 나왔습니다. 중요한 거는 깃발 매매 기법에 적용되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시장 트렌드에 맞는 종목을 진행을 하셔야 되고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삼양식품이라는 종목인데 이때 당시에도 깃발이 세워진 거 보이시죠? 그리고 나서 추가적 상승 나오면서 120만 원까지 상승이 나왔고요. 근데 이렇게 상승하는 종목을 찾아야지만 나의 자산이 빠르게 불어나지 반대로 이렇게 하락 추세를 타게 되면 빠르게 자산이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꾸준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손실난 계좌가 빠르게 자산이 불어나면서 복구가 가능하다. 매일 1,000만 원 기준으로 매일 1%씩 수익이 나면 2배 만드는 기간은 70일, 3개월도 안 걸리고 1년이면 3억 7,780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자산으로 불어난다. 그런 만큼 물려있는 종목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고요. 지금 시장 상승하는 종목, 화장품 관련주며 굉장히 많은 업종 테마들이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나의 종목만 만약에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어려워하지 마시고 방송에서도 이렇게 종목을 공략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교육방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하나오션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지금 시장의 대장주 혹은 앞선 대장주들을 다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혼자만 고민하시기보다는 교육방에 입장하셔서 지금 시장에 어떤 종목이 트렌드에 맞고 이 종목은 어떻게 흘러갈지 전략 역시 마찬가지로 교육방에서 세워드리니까요. 교육방 입장하셔서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방 입장 방법 한번 확인하고 해당 기법에 적용되는 종목들 어떤 게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세에 따른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고 있죠. 그만큼 시장 변동성에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시장 트렌드도 잘 찾아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나는 혼자는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 고민하시지 마시고 이시우 파트너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가까이 되시면은요. 우리 이시우 파트너와 함께 할 수 있는 교육방이 나오고요. 나는 QR 이용하는 게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이시후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차근차근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공략주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공략주 바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제가 앞서서는 뭐 방산주를 계속 외쳤다라고 하면 이제는 화장품 관련주 그리고 건강식, 기능식품 관련주들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관련주를 왜 살펴봐야 되냐면 최근에 워낙 이제 자기 몸에 대해서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식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이런 건강기능식품을 애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노바렉스라는 종목 처음 말씀드리는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렇게 자기 건강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만큼 돈을 쓰다 보니까 1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에 역시나 수출 역시도 계속해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일단 어떤 회사든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돈을 버는 회사이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어떤 테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주 물량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든 아니면 수출, 내수 이런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는 테마를 먼저 집중해서 보고 그중에서도 종목들을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는데 노바렉스란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그만큼 지금 추세 자체도 굉장히 좋다. 자, 일단 매출 기본적 분석 먼저 볼게요. 매년 꾸준하게 매출은 유지하고 있고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수익성 역시 마찬가지로 199억, 220억, 230억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올해는 역대급 실적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다. 또한 회사의 돈, 유보율 역시도 보유를 하고 있고 그에 비해서 PBR은 아직까지 1배 수준으로 저평가 중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 분석은 어떤 종목 위치가 아무리 좋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매출과 수익성 그리고 회사의 유보율 자체가 없으면 그 종목들은 정말 짧게 수익을 내는 걸 목표로 하시고 이런 종목들이 좀 크게 갈 수 아무리 크게 가는 종목도 불안한 종목 어떻게 끌고 가겠습니까? 그만큼 기본적인 분석은 꼭 필수로 진행을 하셔야 되고 나는 그게 하기 싫다라고 하시면은 방송 종목들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노바렉스의 위치 한번 살펴볼게요. 계속해서 그동안 조정을 받았다가 최근 들어서 상승 추세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면서 13,000원 부근, 52주 최고점도 돌파를 하면서 지금 상승 추세 중이고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왔죠. 양봉이 나오면서 거래 대금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일정 구간에서 지지받으면서 깃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통은 여기에서 한번 조정을 받고 가는데 그대로 오늘 갭을 띄우면서 상승이 나왔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 갭을 띄운 다음에는 이 위치가 강한 지지 라인으로 변경된다. 그런 만큼 만약에 내일장부터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매수 타점으로 잡아볼 수 있는 적기이고요. 자, 매수가는 일단 17,500원 이하로만 매수 타점을 잡으시면 되고 되도록이면 낮게 매수하시는 게 좋겠죠. 1차 목표가는 짧게 2만 원, 손절가는 16,000원 잡았는데 중요한 거는 월봉 차트로 보더라도 계속해서 조정을 받다가 최근 들어서 거래량과 함께 상승이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저 고점에 대비하면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거든요. 낮은 위치이고 이제서야 상승 출발했다. 다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짧은 조정 이후에 최소한도 2만 원 이상은 상승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니까요. 내일부터 꼭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 대웅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대웅이라는 종목은 과거에도 제가 제약바이오주 설명하면서 공략을 한번 해드렸었던 종목인데 조정 이후에 다시금 상승이 나오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뭐 톡신 관련돼서 그러니까 미용 관련된 회사이기도 하고 최근 들어서 미국 의료 성형 관련된 이제 그 환자가 해외 환자가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고 비만 치료제라든가 이런 미용 목적의 의료 제약을 제조 판매를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 그만큼 돈이 되는 제품을 만들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작년에 이미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올해 역시 마찬가지로 톡신 매출 증가와 함께 여러 가지로 매출은 물론이고 수익성 역시도 역대급을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이 큰 시가총액 큰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 눌리긴 했지만 만약에 여기 위치에서 만약 크게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24,000원 부근에서는 지지 이후에 재차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 아직 이 위의 고점 부분이 28,000원 부근을 돌파를 못하면서 아직은 좀 눌렸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오히려 매수 타점으로 잡아볼 수가 있겠고 월봉 차트로 보면 고점 대비해서 아직도 상승 초입 단계인 거 눈으로 확인 가능하시죠. 그런 만큼 매수가 27,000원 이하 목표가 32,000원, 손절가 24,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충분히 조금 길게 끌고 가도 되는 종목이거든요. 그런 만큼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되고 2025년은 제약바이오주의 한 해가 될 수 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대웅이라는 종목 계속해서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 히든 종목은 어떤 테마라기보다는 지주사 관련주입니다. 아무래도 어떤 이제 정치인들이 계속해서 경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국내 증시를 코스피 5,000포인트까지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무래도 이런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주사들이 올라가 줘야 되고 밸류업 관련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지주사 관련돼서 최근 들어서 뭐 코롱이라든가 여러 가지 종목들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고 두산은 마찬가지고요. 그런 한 가지 과정의 종목 중에 하나이고 아직까지는 저평가 중이다. 한화 역시도 최근 들어서 급등이 20%까지도 상승이 나왔죠. 이런 지주사 테마의 한 종목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 역시도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배당금도 높고
증가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만큼 이제 해당 종목 내일부터 해서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 6만 원, 1차 목표가 8만 원, 그리고 손절가 4만 7천 원 보시면 되고요. 해당 종목명과 그다음에 좀 더 자세한 전략은 교육방 입장에서 받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방 입장 방법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략주 같이 살펴봤고요. 히든 종목도 수요일부터 당장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니까요. 교육방 통해서 같이 한번 전략들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통해서 접속하시면 우리 이시우 파트너와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나오고요. 또 나는 이 방법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이시우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전략 세워주신 이시우 파트너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애프터마켓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하루 쉬어가고 수요일에 또 알찬 소식들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